감자가 살찌게 한다고요? 감자가 혈당을 올린다고요? 우리 중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믿었거든요.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멀리하는 게 맞다. 밥이면 밥이지. 감자까지 먹으면 살만 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은 감자를 아예 식탁에서 치워버리신 경우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연구 결과를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오해였구나 싶었어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실린 연구인데요.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게 했더니 특별한 식이 제한 없이도 평균 2.8kg이 빠졌습니다. 체중만 준 게 아니에요. 인슐린 민감도까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따로 굶거나 운동량을 늘린 게 아니에요. 평소 먹던 식사에 저항성 전분만 추가한 것뿐인데 몸이 달라진 겁니다. 감자가 바로 이 저항성 전분의 대표 식품이거든요. 삶거나 구운 감자를 식히기만 하면 저항성 전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따로 비싼 보충제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감자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무 감자나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조리법이 잘못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요. 혈당 관리부터 혈압, 장 건강, 심지어 암 예방까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드셔야 우리 몸에 약이 되는지, 반대로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특히 감자 껍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진짜 대부분 모르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자를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5년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에서 저항성 전분에 관한 연구 시편을 종합한 특별호가 발간됐어요. 미국 코넬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함께 편집한 건데요. 저항성 전분이 혈당 조절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 균형, 만성질환 예방까지 폭넓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자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감자를 드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예요.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감자나 토마토, 가지 같은 식물들이 벌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어 물질이에요. 식물 입장에서는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사람이 먹었을 때도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이건 좀 정확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감자의 모든 부분에 솔라닌이 위험할 정도로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싹이 난 부분, 그리고 햇빛에 노출돼서 녹색으로 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있어요. 감자가 빛을 받으면 엽록소가 생기면서 초록빛으로 바뀌는데 이때 솔라닌 농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감자 100g당 글리코알칼로이드 함량이 20mg 이하여야 안전하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싹이 나고 변색된 감자는 이 수치가 일반 감자보다 9배에서 12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증상은 배 아픔, 메스꺼움,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심한 경우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예방법은 간단하거든요. 감자는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요.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넉넉하게 도려내고 드세요. 녹색 부분이 넓게 퍼진 감자라면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솔라닌은 열에 강해서 끓이거나 볶아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결국 보관과 선별이 핵심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시면 솔라닌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자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대로 보관하고 선별하시면 감자는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식품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감자를 양파와 함께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양파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 발생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감자는 따로 바구니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두시면 습기가 차서 빨리 상할 수 있으니까
통풍이 되는 용기에 보관해 주세요. 자, 위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감자의 진짜 실력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자가 혈당을 올린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뜨거운 감자를 바로 드실 때의 이야기거든요. 조리 방법 하나만 바꾸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저항성 전분이에요. 감자를 삶거나 구운 뒤에 냉장고에서 충분히 식히면 전분 구조가 바뀌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전분 이야기가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전분은 우리가 먹으면 소장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이에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지는 걸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치 수도관에 필터를 하나 끼워 넣은 것처럼 당이 천천히 흐르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쏟아지면 문제가 되지만 천천히 들어오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저항성 전분을 30에서 40g 정도 섭취하면 공복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10g만 섭취해도 공복 인슐린 수치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존스 홉킨스 의학센터에서도 저항성 전분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이 요법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전분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으니까 1g당 2kcal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같은 양의 감자를 먹어도 식혀서 드시면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하는 칼로리가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체중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감자를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재미있는 건 이걸 다시 살짝 데워도 저항성 전분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식혔을 때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뜨거운 감자를 바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감자를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찬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국립식품안전위원 연구에서도 익혀서 차갑게 보관한 감자가 혈당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영국 식품기준청 연구에서도 충분히 식힌 감자가 바로 먹는 것보다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도 이 방법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2024년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실린 한국 성인 대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비만과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의미 있게 낮았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더 와닿으시죠? 통영에서 오랫동안 해녀 일을 하셨던 조말순 씨, 올해 69세이신데요. 바다에서 물질을 하시다 보니 체력은 좋으신 편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걸리셔서 병원에서 탄수화물 줄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밥도 줄이시고 감자는 아예 끊으셨거든요. 그런데 영양 상담을 받으면서 감자를 완전히 끊을 게 아니라 조리법을 바꾸면 된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삶은 감자를 냉장고에서 하룻밤 식힌 다음날 아침에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살짝 뿌려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식초의 산성분이 소화 속도를 한 번 더 늦춰줘서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하거든요. 석 달 정도 꾸준히 이렇게 드시고 나니까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하셨대요. 물론 감자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식습관 전체가 바뀌면서 몸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다일 하실 때도 체력이 예전보다 오히려 나아진 느낌이라고요. 식후 졸림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해녀분들한테도 알려주셨는데 관심 가지시는 분이 많았대요. 집에 있는 재료로 되니까 돈 안 드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구운 감자 슬라이스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자를 얇게 썰어서 오븐에 구운 다음 차게 식혀서 요거트나 식초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조절하고 싶은 분들에게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게 있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조리한 뒤 식히는 것과 날 것을 냉장 보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날감자를 차갑게 보관하면 전분이 당으로 변해요. 그리고 나중에 고온에서 조리할 때 유해 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영국 식품기준청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감자는 조리하기 전까지는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에 두시고 조리한 후에 냉장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이 차이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감자는 그냥 배만 채우는 단순한 탄수화물이다. 아닙니다. 감자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우선 혈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혈압으로 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칼륨이 혈압 관리에 중요하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바나나가 칼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요, 이거 아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 칼륨이 약 500mg 안팎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가 대략 400mg 정도니까 감자가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감자는 바나나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쉬우니까 우리 세대에게 딱 맞는 식품이에요. 칼륨이 왜 혈압에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혈액 속에 늘어나잖아요. 이 나트륨이 혈관 안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관벽의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칼륨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빼내는 걸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짜게 먹은 걸 몸 밖으로 밀어내는 청소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벽 자체를 넓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같은 양의 피가 지나가도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칼륨이 혈관을 이완시켜서 피가 편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 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97% 이상이 하루 칼륨 권장량인사 700mg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칼륨이 부족한 셈이죠. 감자 하나가 이 부족분을 채우는데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고혈압 전 단계에서 고혈압 사이에 있는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꽤 엄격하게 통제된 시기 연구를 진행했어요. 같은 양의 칼륨을 삶은 감자로 섭취한 그룹과 칼륨 보충제로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삶거나 구운 감자를 먹은 그룹이 칼륨 보충제를 먹은 그룹보다 나트륨 배출량이 더 많았고 수축기 혈압 감소 폭도 더 컸습니다. 같은 칼륨인데 감자로 먹는 게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감자에는 칼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서 이 둘이 시너지를 내거든요. 마그네슘은 혈관벽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긴장된 상태가 계속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마그네슘이 이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고 마그네슘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이 두 미네랄이 감자 하나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고혈압 예방 측면에서 시너지가 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칼륨 섭취가 혈압 관리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꾸준히 권고하고 있어요. 공주에서 우체부로 37년을 근무하신 황기철 씨, 올해 73세이신데요. 매일 편지 배달하시느라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시던 분이라 다리는 튼튼하신 편인데 혈압이 문제였대요. 160 가까이 올라갈 때도 있으셨거든요. 약을 드시면서도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습관이 잘 안 고쳐지셨어요. 그래서 전문가 조언대로 점심에 삶은 감자를 하나씩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짜게 먹는 걸 당장 바꾸기 어려우니 칼륨이라도 꾸준히 채우자는 생각이셨던 거죠. 반년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습관도 함께 바꾸신 거라 감자만의 효과라고 할 순 없지만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고 느끼신다고 해요. 요즘은 퇴직하신 동네 친구분들한테도 감자 삶아서 드시라고 권하신다고요. 약만 먹지 말고 칼륨도 챙기시라고요. 혈압약은 물론 의사 말씀대로 꾸준히 드셔야 하지만 식이 관리를 병행하면 약의 효과도 더 잘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약만 믿고 짜게 드시는 것보다 칼륨도 함께 챙기시는 게 현명하다는 걸 경험으로 느끼신 거예요. 그 나이에 건강 정보를 먼저 나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단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신중하셔야 해요.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그네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새벽에 발이나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 있으시죠? 근육이 뒤틀리는 그 고통. 정말 끔찍하잖아요. 저도 한동안 새벽마다 발바닥에 쥐가 나서 한참을 주무르다 잠들곤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근육이 수축한 뒤에 다시 풀릴 때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마그네슘이 근육에 이제 풀어도 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신호가 제대로 안 가서 근육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감자 하나에 마그네슘이 약 25에서 30mg 정도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매일 감자 하나 드시는 습관이 새벽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감자를 드시면서 자기 전에 종아리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한쪽당 15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새벽에 쥐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이 방법 알려드려보세요. 뼈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인과 함께 뼈를 구성하는 주요 미네랄 중 하나거든요. 골밀도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마그네슘을 꼭 신경 쓰셔야 하는 이유예요.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돼서 예민해지거나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마그네슘을 꾸준히 챙기시면 한결 나아지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감자는 그냥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까지 고루 들어있는 영양식품이에요. 혈압, 혈관, 근육, 뼈 건강까지 두루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자의 진짜 숨은 보석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버리시는 그 부분이에요. 바로 껍질입니다. 감자 드실 때 껍질 벗기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당연히 벗겨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감자 껍질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껍질의 속살보다 무려 35배에서 45배나 더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감자 전체 페놀 성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껍질에 몰려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껍질 속에 있는 클로로겐산이 전체 페놀 화합물의 87%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껍질을 벗기는 순간 감자에서 가장 귀한 성분을 그냥 버리고 있었던 셈이에요. 정말 아까운 거죠. 클로로겐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 연구팀이 5가지 감자 품종의 항산화 추출물로 암세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장암세포와 간암세포에 이 추출물을 적용했더니 암세포 증식이 의미있게 억제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항암 효과의 핵심 요인이 바로 클로로겐산이었거든요. 총 페놀 함량과 대장암세포 억제율 사이의 상관계수가 0.93으로 아주 높았고 간암세포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확인됐습니다. 클로로겐산, 펠라르고니딘, 말비딘 3가지 폴리페놀을 따로 비교했더니 클로로겐산이 가장 강력한 억제 효과를 보였어요. 물론 이건 실험실에서 세포 단위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바로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껍질에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집중돼 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솔라닌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감자, 그러니까 녹색으로 변하지 않고 싹도 나지 않은 건강한 감자의 껍질은 안전합니다. 솔라닌은 녹화된 부분에 집중되지 일반 껍질에는 안전기준 이하로 들어있거든요. 오히려 영양학적으로는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이로운 거예요. 속살만 드시면 영양의 절반 이상을 놓치시는 셈이에요. 오늘 아셨으니 이제부터라도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식이섬유도 껍질 부분에 집중돼 있어서 변비 예방과 장 점막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껍질째 드시려면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한데요. 흐르는 물에 솔로 꼼꼼히 문질러 씻으시고 찜이나 오븐 구이로 드시면 껍질의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하실 수 있어요. 너무 오래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찌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요즘은 감자 요리할 때 껍질을 되도록 안 벗기려고 해요. 처음엔 식감이 좀 낯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껍질이 있어야 씹는 맛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비타민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감자 하나에 비타민이 약 20에서 30mg 정도 들어있어요. 같은 크기 사과가 5에서 10mg인 걸 감안하면 감자가 2~3배는 높은 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콜라겐 생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과 관절 건강에도 간접적인 이점이 있어요. 다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삶거나 끓이면 손실이 커집니다. 껍질째 찌는 방식이 가장 좋은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감자에 비타민 B유가 꽤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B6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도파민은 의욕과 집중력에 관여하는 물질이고요. 나이 드시면서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 감자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장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저항성 전분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장 건강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장에 도착한 저항성 전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유익균이 이걸 먹고 발효시키면서 단쇠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장 건강의 열쇠예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산균 같은 유익균을 직접 먹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 유익균에게 먹이를 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요거트나 유산균 제품만 프리바이오틱스 효과가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조리한 감자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2022년에 나온 연구 하나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감자를 포함한 식단과 감자 대신 베이글을 먹은 식단을 2주간 비교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감자 식단 그룹에서 소장 장벽 투과성이 낮아졌습니다. 장벽 투과성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 틈으로 독소나 세균 같은 것들이 혈액 속으로 스며들면 온몸에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즘 의학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장루수 증후군의 핵심이 바로 이 장벽 투과성이에요. 감자의 저항성 전분이 유익균을 키워서 이 장벽을 튼튼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게다가 장 속 아세트산 비율도 높아졌어요. 아세트산은 대표적인 단쇠지방산인데 장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서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유익균은 잘 살고 유해균은 못 사는 환경이 되는 거죠.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일수록 장 건강을 더 신경 쓰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장이 건강해야 혈당 조절도 잘 되거든요.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단쇠지방산이 혈당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를 식혀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직접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 장 건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혈당 조절에 기여하는 이중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종합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저항성 전분이 장내 유익균을 선택적으로 자극하고 혈당 조절과 만성질환 예방에 폭넓게 기여한다는 겁니다. 감자를 식혀서 드시는 것 하나로 혈당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니 참 괜찮은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요. 혈당 관리에는 식혀서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혈압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보충제보다 효과적이고요.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수십 배 집중돼 있고 장 건강에도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감자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감자를 멀리하셨다면 정말 아까운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식품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감자를 먹을 때 꼭 알아야 할 실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반대로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감자를 어떻게 드셔야 가장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고의 조합입니다. 감자와 올리브 오일은 정말 잘 어울려요. 감자는 지방이 거의 없는 식품인데 감자의 일부 영양 성분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는 지용성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염증 완화에도 좋아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도 탄수화물 위주 식사에 건강한 지방을 더하면 영양 흡수에 도움이 되고 몸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삶은 감자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두르고 식초와 소금 약간만 뿌리면 그게 훌륭한 한 끼가 돼요.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안 들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흔한가요? 감자 한 개에 올리브 오일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흑후추도 좋은 조합이에요. 흑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소화 과정에서 영양 성분의 체내 이용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감자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삶은 감자에 올리브 오일 두르고 흑후추 솔솔 뿌리는 것만으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기는 조합이 됩니다. 미나리도 좋은 짝이에요. 미나리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감자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식물성 철분은 원래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 비타민이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거든요.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도 미나리를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고루 함유한 채소로 소개하고 있어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한영양학회에서도 채소 섭취가 소화 건강과 전반적인 대사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미나리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지면 감자 한 끼가 꽤 든든한 건강 식사가 됩니다. 감자, 올리브 오일, 미나리, 흑후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싼 재료 하나도 없죠. 집 근처 마트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조합도 말씀드릴게요. 감자와 고구마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전분 함량이 높은 탄수화물 식품이라 한 번에 같이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어요. 소화 과정에서 가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서 배가 더부룩해지시고요. 한 가지를 메인으로 드시고 다른 하나는 아주 소량만 곁들이시는 정도가 현명합니다. 설탕이나 꿀을 뿌려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감자의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데다가 거기에 단순당까지 더해지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맛은 좋을 수 있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비타민 B를 이용해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영양 균형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휴게소에서 설탕 뿌린 감자 보시면 참기 힘드시죠? 마음은 이해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한번 참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온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삭한 감자튀김, 누구나 좋아하시죠? 그런데 12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감자 속 아미노산과 당분이 반응하면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가끔 드시는 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매일 튀겨서 드시는 습관은 피해주세요. 감자는 찌거나 삶거나 오븐에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혈관 건강이 중요한 우리 세대에게 고온 조리식품을 자주 드시는 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튀기는 대신 찌면 비타민 손실도 적고 칼로리도 훨씬 낮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조리법 하나만 바꿔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수에서 수산시장 장사를 20년 넘게 하고 계시는 송영란 씨, 올해 66세이신데요. 시장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점심을 대충 때우시는 날이 많았대요. 컵라면에 밥까지 말아 드시거나 빵으로 때우시는 경우가 잦았는데 몸무게가 조금씩 늘면서 건강검진에서 혈당주의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영양상담에서 알려준 방법을 따라 하셨어요. 전날 밤에 감자를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날 점심에 미나리랑 함께 간단하게 드시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간편하게 챙겨 드실 수 있고 빵이나 라면보다 속도 편하고 혈당 부담도 적으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돈도 안 들고 준비도 간단하고 맛도 괜찮고요. 이런 방법이면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두어 달 정도 지나시니까 점심 먹고 나서 졸리던 것도 줄었고 배도 좀 들어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 동료분들도 점심때 감자 드시는 걸 보시고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나중에 다들 따라 하시게 됐다고 해요. 비싼 건강식품 사지 않아도 되니까 절약도 되고 속도 편하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겪어온 세월이 있으니까 돈 안 드는 방법이 최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감자는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식품입니다. 삶거나 구운 뒤 식혀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 덕분에 혈당 부담이 줄어들고 칼로리도 실질적으로 낮아져요. 칼륨은 바나나보다 많고 보충제보다 나트륨 배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퍼듀 대학교 연구도 있었고요.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인 클로로겐산이 속살보다 35배 이상 집중돼 있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장 건강에도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비타민도 사과보다 2~3배 많고 뇌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B유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감자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 감자를 다시 볼만하지 않으세요? 다만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반드시 피하시고 고운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정답이에요. 고구마와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설탕을 뿌려 드시는 것도 피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가족 중에 혈압약 드시거나 혈당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이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한번 보내드려 보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거나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저녁에는 감자 하나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그 감자 한 알이 우리 몸을 조금씩 바꿔줄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냄비 하나에 감자 넣고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건강 챙길 여유가 없었잖아요.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좀 챙겨도 되는 때가 됐어요.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려면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려면요. 오늘 마트 가시면 감자 한 봉지 사오세요.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하루 하나씩 드셔보세요. 감자 한 알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우리 함께 해봅시다.